추석 아침, 며느리가 호수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물에 가라앉던 그 가방 안엔 숨 쉬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죽은 제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지야, 너 왜 그랬니? 어머니,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봐요. 원래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했던 가족의 진실이 그렇게 드러났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손자를 꼭 지켜내겠다. 안녕하세요. 삶의 온기를 전하는 적정모 오디오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3이에요. 그날은 추석이었어요. 명절 아침이었죠. 아들 민수가 세상 떠난 지 반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민수 없는 첫 추석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사상을 차렸어요. 민수 것과 남편 것으려. 민수야,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없는 추석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요. 찻잔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호수가 보였어요.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민수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어요. 엄마, 추석엔 호수가 제일 예뻐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요. 반년이 지났지만 아들 없는 삶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누구지? 추석 아침인데 누가 올까요? 차는 천천히 호숫가 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지자 차 번호가 보였습니다. 익숙했어요. 며느리 윤지의 차였습니다. 윤지. 혼잣말을 했어요. 윤지는 민수가 떠난 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그날로 짐 싸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죠.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추석 아침에 왜 왔을까요? 차는 멈췄습니다. 호수 바로 앞에서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루 끝으로 걸어갔어요. 윤지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가 내렸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거든요. 선글라스도 끼고 있었어요. 추석 아침인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죠. 무언가를 꺼냈어요. 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여행용처럼 보였죠. 무거워 보였어요. 윤지가 힘들게 들어 올렸거든요. 윤지야, 뭐 하는 거야? 다시 소리쳤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호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게요. 윤지야, 거기서. 저는 마루를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윤지는 호숫가에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뒤로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껏요. 안 돼. 제 비명이 울렸습니다. 윤지가 가방을 던졌어요. 호수로요. 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가방이 물 위에 떨어졌어요. 윤지야, 저는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요. 윤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요. 시동을 걸었어요. 멈춰, 윤지야. 하지만 차는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빠르게요. 먼지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는 호숫가에 섰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가방을 봤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온몸이 떨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호수에 가방을 던지다니 분명 뭔가 있어요. 안 좋은 뭔가가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추석 아침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디 있어? 물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단단한 가죽이었어요. 가방이다.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엄청 무거웠죠.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물이 철철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에 뭐가 젖은 지퍼를 잡았습니다. 열려라. 제발. 억지로 당겼어요. 뻣뻣했지만 조금씩 열렸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렸을 때 보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작은 몸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죠.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아가야.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안 돼. 귀에 대봤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버텨다오.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아기는 더 추울 거예요. 살려야 해.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구급차요. 빨리. 세상에 저 아기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이웃은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요원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호수에서 건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응급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아기를 들것에 눕혔어요. 저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봤어요.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누가 너를 버린 거야. 윤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요. 설마 윤지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왜 추석 아침에 호수에 가방을 던졌을까요? 윤지야, 내가 한 거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아기가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았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죠.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아기는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추석 아침에 며느리 차가운 것, 가방을 호수에 던진 것, 제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요? 윤지예요. 이름은 정윤지. 차 번호 기억하세요? 저는 번호를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갔어요. 저는 응급실 문을 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발, 살아야 해. 손을 모았습니다. 추석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수야,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구했어요. 심한 저체온증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살 수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추석인데 혼자였어요. 민수도 없고, 윤지도 없고, 아기만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기가요. 너는 누구니? 혼잣말을 했어요. 왜 호수에 버려진 거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었어요. 환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네, 선생님. 아기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말요? 가슴이 뛰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도 끼고 있었죠. 아가야,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힘내렴. 꼭 살아야 해. 경찰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확인 결과 말씀드릴게요. 네. 며느리분 차량 추적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날 그 시간 며느리분은 다른 곳에 계셨어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시내 백화점이요.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할머니, CCTV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 차도 봤고, 가방 던지는 것도 봤어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경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노인이 착각했겠지. 그런 눈빛이었죠.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경찰이 떠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착각한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윤지였는데, 그런데 CCTV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아니야. 분명 윤지였어. 하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나이 든 눈이 잘못 본 걸까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라 병원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겠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늘님,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아기만 살려주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했죠. 추석 잘 보내셨어요? 윤지야, 네, 어머니. 너 그날 호숫가에 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수에 뭘 던졌잖아. 어머니, 저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경찰한테 확인하셨죠? CCTV 있잖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백화점에 있었어요. 추석 선물 사러요. 하지만 제가 봤어.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뭐, 민수 오빠 떠나시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윤지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마치 의사처럼 차분하게 말했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신과요. 윤지야. 너
어머니, 저 바빠요. 끊을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정신과요. 마치 제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 착각한 걸까? 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윤지의 차였고 윤지의 체형이었어요. 아니야. 윤지가 한 거야. 그날 이후 제 가슴엔 서늘한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보통은 못 살아요. 이 정도 저체온이면요. 이 아기 생명력이 강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환자실 창으로 아기를 봤어요. 조그만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잘 견뎠구나.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기 신원 확인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자고요. 혈액 검사요? 예. 할머니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혈액도 필요하대요. 제 것도요? 네, 비교 대조용으로요. 저는 동의했어요.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아기는요. 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할머니 아드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민수이, 아기라고요? 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윤지가 낳은 내 며느리분이 낳은 아기가 맞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의 아기, 제 손자, 윤지가 호수에 버린 아기가 제 손자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경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요? 민수 씨 교통사고 재조사했어요. 네. 차량 브레이크가 고의로 손상돼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살인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민수가 살해당한 거예요. 윤지가 그런 건가요?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더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보험금 2억 원 받았어요. 2억. 네, 그리고 그 돈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지가 민수를 죽이고 보험금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민수의 아기마저 없애려 한 거죠. 왜 그런 짓을. 민수 씨 유언장이 있었어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 재산은 태어날 자녀에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은 아기가 있으면 재산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기를.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기까지 버렸다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 키울게요. 할머니, 제 손자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 밟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습니다. 제 손자를요. 민수야. 유리에 손을 댔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 아들을 몰라봤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추석에 제 손자가 호수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손자를 구했던 거예요. 하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 이름은 하늘이야. 하늘이 살려준 아기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은 내가 지킬게. 몸이 부서져도 그 약속만은 지킬게. 창밖으로 보름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달이었죠. 여보, 우리 손자예요.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과 민수의 대답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늘이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죠. 하늘아, 작은 얼굴을 봤습니다. 할미가 지켜줄게. 하늘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윤지의 집을 압수수색했대요. 거기서 여러 증거가 발견됐답니다. 민수의 유언장 사본이 찢어진 채 쓰레기통에 있었대요. 또 민수 차의 정비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있었답니다. 며느리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윤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태어날까요? 며칠 뒤 윤지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윤지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윤지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윤지야, 네. 왜 그런 짓을 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를, 그리고 하늘이를. 윤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증거 있어요? 뭐, 증거 없으면 그냥 추측이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너, 정말, 어머니, 전 피해자예요. 뭐라고? 남편 잃고 힘든 사람이라고요. 윤지는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럼 조사받으러 가볼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제 며느리였어? 믿을 수 없었어요. 조사는 몇 시간 걸렸습니다. 윤지는 모든 걸 부인했대요. 차 브레이크는 정비소 실수일 거라고 했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보험금은 남편 죽어서 받은 정당한 돈이라고요. 아기는요? 자기가 버린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물에서 건졌잖아요. 네. 하지만 며느리분은 추석 아침 내내 백화점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CCTV는요? 정말 찍혀 있어요. 백화점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계속 파고들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중요한 증거 발견했습니다. 뭐가요? 며느리분 쌍둥이 동생 있죠? 네. 있어요. 그 동생이 추석날 백화점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분 대신 CCTV에 찍힌 거예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윤지는 호숫가에 있었던 게 맞아요. 정말요? 네. 동생한테서 자백 받았습니다. 윤지 씨한테 부탁받았대요. 추석 아침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라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윤지였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요? 정비소 직원이 자백했어요. 네. 윤지 씨한테 돈 받고 민수 씨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대요. 얼마를 받았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500만 원. 그 돈에 제 아들이 죽은 거예요. 통장 입금 기록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입금됐어요. 그럼 윤지가
네, 계획적 살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유 원장 때문에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도 없애려 한 거예요. 민수가 전 재산을 태어날 자녀한테 남겼으니까요. 윤지는 아기가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추석 아침에 호수해버린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윤지를 잡을 수 있나요? 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중으로요. 그날 오후 윤지가 체포됐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편 살해 후 보험금 편취. 친자식까지 호수에 유기한 며느리 구속. 저는 TV를 껐어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괜찮아. 나쁜 엄마는 잡혔어. 하늘이는 제 품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수야, 하늘을 봤습니다. 내 아들 봐. 웃고 있어. 이렇게 예쁘게 웃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수의 대답 같았어요. 내 아들은 내가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 이 할미가 다 해줄게.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놓았어요. 하늘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늘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할미가 평생 지켜줄게. 하늘이는 제 손을 쥐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봤어요. 고마워. 하늘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미도 살 수 있어.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이는 잘 자고 있었어요. 저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호수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죠. 여기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서 하늘이를 건졌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추석 아침, 윤지가 가방을 던지던 모습, 제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 차가운 물, 무거운 가방, 그 안에 하늘이,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안전해. 윤지는 잡혔고,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 거야. 별이 반짝였어요. 남편과 민수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이 방으로 갔습니다. 잘 자고 있었어요. 잘 자렴. 우리 하늘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새로운 삶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어요. 추석 호수 유기 사건으로 언론에서 크게 다뤘거든요.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정윤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박민수를 살해하고 친자식을 호수에 유기했습니다. 동기는 보험금과 유산이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정비소 직원 증언, 돈 송금, 기록, 유언장, 사본, 쌍둥이 동생 자백, 모든 게 윤지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하나씩 반박했죠. 피고인의 핸드폰 위치 추적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정비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아침, 피고인은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시켜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윤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손을 올려놓고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추석 아침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며느리가 호수에 가방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누구의 아기입니까? 제 손자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인께서 직접 구하셨죠? 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추석 아침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명절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그날 날씨가 어땠습니까? 맑았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으니까요. 거리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m쯤 됐을 겁니다. 100m 거리에서 얼굴을 확실히 보셨습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굴은 안 보셨다는 거죠? 하지만 차는 확실히 윤지 차였습니다. 차만 같으면 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형도 같았고 걸음걸이도 같았어요. 며느리를 몇 년이나 봤는데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사는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피고인이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그건 쌍둥이 동생이었잖아요. 그것도 추측 아닙니까? 동생이 자백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언니가 부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추석 아침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오라고요. 왜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까? 언니가 무서웠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거절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언니가 뭔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소 직원이었어요. 피고인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나게 하라고 했어요. 거절 안 했습니까? 돈을 줬어요. 500만 원을요.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직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윤지가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민수 오빠한테, 하늘이한테, 어머니한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이 3억이나 있었거든요. 윤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 오빠 죽이고, 보험금 받고, 아기까지 없애려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지는 주저앉았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윤지를 봤어요.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사람, 민수가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살인자일 뿐이었죠. 재판장이 말했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윤지와 마주쳤습니다. 교도관이 윤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지가
저를 봤습니다. 하늘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할 자격 있어? 내가 호수에 던진 아기야. 내가 죽이려 한 아기라고. 윤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네, 아들.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아들을 호수에 던지는 엄마가 어딨어? 넌 엄마 자격 없어. 윤지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윤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민수야, 혼잣말을 했어요. 내 아내는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내 아들은 괜찮아. 엄마가 잘 키울게. 바람이 불었어요. 민수가 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윤지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살인미수 및 아동유기죄를 병합하여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윤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끝났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손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이가 웃으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할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할미가 있어. 평생 너 지켜줄게. 하늘이는 제 품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윤지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무기징역이었죠. 저는 더 이상 윤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하늘이뿐이었으니까요. 법원은 저에게 하늘이의 양육권을 맡겼습니다. 정식으로 제 손자가 된 거죠.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키우려면요. 알아요. 저는 매일 하늘이를 돌봤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하늘이가 울었거든요.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죠.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하늘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자라났어요.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했어요. 작게요. 이웃들이 와줬습니다. 하늘이 축하해. 할미 덕분에 이렇게 컸네. 하늘이는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어요. 공부 잘하겠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할미, 할미. 하늘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미야. 우리 하늘이. 할미 알아? 하늘이는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할미 좋아. 가슴이 벅찼어요. 이웃들이 도와줬습니다. 순자 씨, 힘들죠? 제가 하늘이 봐줄게요. 고마워요. 동네 사람들이 하늘이를 예뻐했어요. 할미 닮아서 착해. 눈이 민수 씨 닮았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자랐어요. 3살, 4살, 5살.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할미, 오늘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하늘이가 그림을 펼쳤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요. 이게 누구야? 할미랑 나. 할미는 어디? 여기 크게 그렸어. 저는 웃었어요. 할미가 제일 크네. 응, 할미가 제일 좋으니까. 가끔 호숫가에 갔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고요.
할미, 여기 어디야? 할미가 너를 구한 곳이야. 정말? 여기서 할미가 너를 건졌어. 하늘이는 물을 봤어요. 물 무서워? 아니, 할미 있으니까 안 무서워.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물결이 일렁였죠.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석 아침, 윤지가 가방을 던지던 모습.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자랐어요.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미, 나 학교 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늘이는 뛰어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내 아들 봐.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였습니다. 윤지였어요. 뜯지 않으려다가 그냥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하늘이 잘 지내나요? 사진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었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미, 뭐 읽어? 아무것도 아니야. 할미, 나 안아줘. 저는 하늘이를 안았어요. 우리 하늘이 사랑해. 나도 할미 사랑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하늘이는 10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물었어요. 할미, 나 엄마 없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늘아, 응? 내 엄마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 별이 되셨어. 하늘이는 창밖을 봤어요. 저 별? 저기서 하늘이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도? 아빠도 계셔. 엄마 옆에.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괜찮아. 할미 있으니까.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미 있어. 평생 있을 거야. 밤이 깊었어요. 하늘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마루로 나갔어요. 호수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여보,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어. 걱정 마라. 별이 반짝였어요. 이제 할미도 늙었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하지만 괜찮아. 하늘이 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이 아이를 살려줘서. 할미, 인생의 구원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은 끝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가족이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이 방을 봤습니다. 잘 자고 있었어요. 잘 자렴. 우리 하늘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늘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이요. 며칠 뒤 호숫가에 다시 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요. 할미, 여기 자주 오네? 할미한테 특별한 곳이거든. 왜? 여기서 너를 만났으니까. 하늘이는 물을 봤어요. 할미, 나 여기서 태어난 거야? 비슷해. 저는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할미가 너를 구했어. 추석 아침에. 추석. 명절이었어. 그래서 할미가 추석 때마다 여기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추석이면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할미, 고마워.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나 구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미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미도 살 수 있었어. 하늘이는 제게 안겼습니다. 할미,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우리는 한참을 호수를 바라봤어요. 물은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민수와 남편이 함께 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할미, 저기 물고기.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어디? 저기, 뛰어.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반짝이며 햇살을 받았죠. 예쁘다. 하늘이는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와 함께 호숫가에서 웃고 있는 이 순간이요. 할미, 배고파. 그래. 집 가서 밥 먹자. 응.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호수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물속으로 뛰어든 곳, 하늘이를 구한 곳,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늘이를 만난 곳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하늘이는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미,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뭘로? 그림 잘 그렸다고. 우리 하늘이 대단하네.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하늘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요. 밤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숙제를 했어요. 할미,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오, 하늘이 똑똑하네. 할미가 가르쳐줘서. 하늘이는 숙제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미, 같이 자자. 그래. 저는 하늘이 옆에 누웠습니다. 할미. 응. 할미는 언제까지 나랑 있어? 가슴이 찡했어요. 오래오래 있을 거야. 약속. 약속.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미 없으면 나 어떡해? 걱정 마. 할미 안 갈 거야. 정말? 정말. 하늘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어요. 저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민수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봐.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어. 할미가 잘 키우고 있지?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 아이를 남겨줘서. 할미, 인생의 빛이 돼줘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별 같았어요. 여보도 고마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지켜주셔서. 이제 괜찮아요. 할미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할미, 일어나. 응. 학교 가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하늘이는 밥을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미, 오늘 소풍이야. 소풍? 응, 호수 갈 거야. 저는 움찔했어요. 호수. 응, 우리 호수. 하늘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가 자신이 버려진 곳이라는 거요. 재밌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응. 하늘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호수. 그곳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석 아침. 윤지가 가방을 던지던 모습. 제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 차가운 물. 하늘이.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어요. 하늘이는 행복해. 그걸로 됐어. 오후가 됐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왔어요. 할미, 소풍 재밌었어. 그래? 호수에서 물고기 봤어. 오, 그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호수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쁘대. 저는 웃었어요. 맞아. 제일 예뻐. 할미도 좋아하지? 응. 할미한테 특별한 곳이야. 하늘이는 가방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냈어요. 할미, 이거 뭐야? 호수에서 주웠어. 예쁘지? 반짝이는 돌이었습니다. 할미 줄게. 고마워. 우리 하늘이. 저는 돌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손길이 묻어 있었죠. 할미, 이거 간직해. 그럼 평생 간직할게. 하늘이는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았어요. 돌을 손에 쥐고 호수를 봤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여보, 민수야.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호수에서 돌 주웠대. 예쁜 돌이야. 이 아이는 몰라. 이 호수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게 좋아.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예쁜 호수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눈물이 났어요. 할미가 지킬게. 이 아이의 행복을. 끝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악은 무너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윤지는 감옥에 있고 하늘이는 여기 있어. 그게 정이고 그게 가족이에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할머니와 손자, 호수가 이어준 인연, 추석이 만든 기적, 그리고 끝없는 사랑. 하늘이는 잘할 거예요. 할미 곁에서 건강하게요.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할미가 지킬 겁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이 아이의 행복을. 그게 할미의 사명이니까요. 그게 민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잘 자렴. 우리 하늘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미와 하늘이의 행복한 하루가요.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사랑은 끝내 사람을 살립니다. 추석 아침. 호수에 버려진 생명. 할머니의 용기가 그 생명을 구했습니다. 윤지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가족입니다.